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의 으라차차 또 어김없이 화요일 1시에 찾아왔습니다. 예,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저희들 더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통신공공성 포럼의 이해관 대표님, KT 새노조 전 위원장님이시자 우리나라에서 통신비 인하를 가장 열심히 해치고 있는 이해관 대표님과 통신 이슈, 또 최근에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꿀꺽 삼켜서 엄청난 공룡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문제까지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이해관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공공성 포럼 이해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통신공공성 포럼뿐만 아니라 노동, 시사, 정치 이런 것도 다 전문이시잖아요. 웬만하면. 돈 되는 거 빼놓고 다 전문이죠. 그러니까 KT 얼마 일하셨던 거죠? 제가 89년에 입사했으니까요. 예, 오래 일했죠. 올해 99년, 2009년, 거의 25년? 27년. 네, 그런데 중간에 상당 기간을 또 해고자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해고되신 거죠? 지금 95년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왜 한국통신노조는 국가전복 세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해고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YS가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가 민주화에서 애쓴 건 생각나지만 그 중간중간 특히 집권 후반기 때부터 그렇죠. 그 막 민주주의와 민생을 압살한 거 생각하면 이렇게 애도를 하면서도 조금 찝찝한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큰 정치인이면 틀림이 없었다. 그럼요. 예, 제가 굉장히 세상에 그 양반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배도 한동안 됐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정치인들하고는 달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다 이런 게 명료했을 땐 뭐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은 갖고 있었다. 그 이런 박정희하고 전두환에 맞섰던 그 YS의 모습은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대단하고 네. 죽기 전에도 마지막까지도 유신 독재가 제일 나쁘다. 그럼요.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이다. 뭐 실푼이다. 예.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남아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다들 박근혜 겁을 먹고 눈치를 보는데 그러나 우리 이해관 대표님하고 또 저는 또 박근혜 눈치를 안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놓고. 뭐 어쩌면 네. 우리가 8푼일지도 모르고. 7푼에 맞서서 8푼이 전략.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해관 대표님 오셨는데 1년에 한 번씩 으라차차에는 재작년에 한 번, 작년에 한 번, 올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오시니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한번 더 오세요. 아주 반가우신 분인데 올해는 올해 두 번째는 올해 두 번째. 네. 한번 통신비슈를 한 번 더 불렀으니까. 단통법으로. 예. 네. 예전에 참에 2년 전쯤에 통신슈를 한번 오셨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KT 그 공익제보 하다가 네, 잘리셨던 맞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95년도 한번 해고를 한번 당하고 구속 한번 되고 YS 네. 때문에 네. 그 한국통신 노조 민주화 파업하다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랬다가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과거에 뭐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원상 회복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는 이런 게 있어 갖고 저희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 예. 95년 한통 사태가 예.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이 돼 가지고 정부에서 권고를 해서 KT한테 이 사람을 복직시켜라. 그래서 제가 이제 2007년도에 복직을 하게 되죠. 그럼 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12년 해고 해고 생활하고 있었나요? 네. 그때 KT 해고자들은 주로 어디 계셨어요? KT 노동인권센터에 계셨나 아니면 뭐 각종 뭐 민주노총가 계신 분들도 있었고요. 뭐 여러 데서 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현장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그럼 뭐 KT 민주동지 활동하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는 네. 그래서 계속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운동했는데 네. 어느 시점에서 막 오용노조로 막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석채 때인가요? 아닙니다. 조금 그거보단 빠르고요. 이제 민영화가 되고 나서 그 민영화 시키는 과정에서 노조의 저항이 아주 심했죠. 예. 그리고 이 노조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고는 민주노조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해외 매각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아주 뭐 강도 높게 정말 군사 독재 시절 방불케 할 정도로 노조 탄압이 심했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노조가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석채 때 네, 그다음에 뭐 황창규 때 거치면서 그렇죠. 완전히 지금 거의 예. 어영노조 비슷하게 되고 예, 이석채 때 뭐 예. 다 아는 대로 그 인공위성 같은 경우를 팔아먹고 이래도 노조가 뭐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죠. 정말 3천억 들여갖고 개발한 국민의 자산인 인공위성을 달랑 뭐 5억 원에 팔았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황당한 일인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이해관 대표님 다시 한 번 더 해고 다셨잖아요. 저 이석채 사장 그렇죠. 시절에.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아주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줬던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버나드 웨버라고 스위스에 있는 뭐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 예. 뭐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사기꾼이잖아요. 네. 무슨 7대 경관이니 뭐 7대 도신 이런 걸로 네, 돈 벌어 7대 먹는 사람. 이쁜 여자 선발대 뭐 이런 그것도 있어요. 7대 미인도 있어요. 7대 미인도 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전히 비즈니스로 돈 벌 목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세계 7대 모를 선발하는 이런 행사를 갖고 그 와중에 이제 7대 경관을 자연 경관을 선정한다 이런 거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가 거기 선정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전화 투표 예. 이걸 조직을 했죠. 예. 그런데 이 전화 투표의 주관사가 KT였는데 이게 국제 전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 국제 전화인 것처럼 해가지고 비싼 요금을 받아먹고 그 돈을 버나드 웨버랑 KT가 이제 논아가진 거죠. 예. 이 사건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이걸 이제 그 내부 고발을 했더니 회사가 이제 저를 해고한 해고시켰죠. 거죠. 야, 네. 자, 아무튼 자, 굉장히 큰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해관 통신 공공성 포럼 대표님과 뜨거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해고당한 다음에 근데 이제 그게 공익제보로 인정이 돼서 국제전화가 아니었다. 네. 그다음에 그 제주 국제전화 투표는 사기였다. 네. 그걸 공익제보에서 해고됐지만 그거로 인해서는 근데 뭐 시민사단체는 다 그 공익제보상 같은 걸 받으시게 됐었죠. 네, 뭐 참여연대에서 의인상도 주셨고요. 참여연대에서 의인상, 그다음에 네, 호루라기 재단에서 호루라기상이라는 걸 호루라기상, 줬고요. 네.
국제투명성 예. 기구에서 올해 그 고발상을 또 이렇게 주셔갖고 올해 고발상이에요. 네. 투명사회상이에요. 투명사회상인가 예, 뭐 그런 이런 것 얘기 같습니다. 같아. 네. 그러니까 현재 그런 공익 제보자들을 응원하고 또 그들의 공익 제보를 널리 알리는 가치를 크게 세 가지 단체가 있는데 호루라기 재단, 그다음에 국제 투명성 기구, 그다음에 참여연대 이렇게 있는데 네. 세 군데에서 다 상을 받은 거기 네. 그 최초의 삼가랑 아니신가요? 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예. 아니라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저를 이제 2번이나 예. 그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초유의 처음이죠. 사건이었는데 2년 네. 연속으로 공익 제보로.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결정한. 회사가 네. 제가 그 내부 고발을 하니까 저를 가평, 저희 집이 그 당시에 안양이었는데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 걸리는 가평으로 저를 인사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복이다. 이래갖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람 집 가까이로 다시 돌려보내라 예. 하는 첫 번째 보호 조치를 했고요. 회사가 이런 보호 조치에 불응하고 저를 또 해고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해고도 부당하다. 이래갖고 예. 2번에 걸쳐서 저를 보호 조치했는데 지금까지 회사는 저를 복직시키지 않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 발령 먼저 하고 거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거니까 네. 다시 부당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부당 발령은 대법원까지 다 이기신 거 아닌가요? 네, 부당 발령은 대법원에서 다 무효 판결을 부당 받았고요. 발령이다. 네. 부당 해고는요? 현재 고등법원까지 이겼고요. 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대법원. 예, KT라는 회사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끈질기냐면은 제 사건을 위해서 그 변호사를 어떤 사람을 기용을 했냐면 김능환 씨라고 그 대법관 예, 옛날 출신입니다. 대법관 있잖아요. 예, 뭐 이분이 뭐 맨 처음에는 그 대법관 관두고 그 편의점에서 예. 뭐 알바한다 그래갖고 뭐 미담을 화제가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금방 다시 이제 그 변론을 시작하기 해서 예. 뭐 바가지로 욕을 먹은 이런 경우가 있으신 분인데 예. 이분을 결국 기용했더라고요. 떼돈을 써서 나쁜 짓을 끝까지 하는군요. 네, 언론에 따르면은 예. 그런 대법관 출신을 기용하는데 도장값만 3천만 원이라고 예.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바 뭐 있는데. 전화 한 통하고 1억도 받고 그러잖아요. 네, 사람들. 예, 그럴 돈 있으면 진짜 저 빨리 복직시키는 게 회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데 참 예. 끈질기게 하고 있죠. 예, 자 우리 이해관 대표님이 여러분 어떤 분인지 좀 이제 아시게 됐죠.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현재도 KT 새 노조 대변인을 맡고 계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T가 이제 어용 노조화 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탈퇴하신 분들이 네, 새 노조라는 이제 복수 노조를 만들어 갖고 이제 버티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되셔야 될 텐데. 네, 자, 요즘 정세와 관련해서 잠시 좀 이따 통신 이슈 이야기하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노동오법을 노동악법을 철회라고 김무성 원유철한테 지시를 내리고 난리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국가라는 게 국민을 위한 기본적으로- 법이라는데 그 법이 국민 비정규직들을 위한 법이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예. 국가라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할 거 없이 사회적 약자는 보호하고 나쁜 짓을 일삼는 강자는 좀 혼내주고 예. 이게 국가의 기본 이게 이제 예. 박근혜 대통령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정상적 국가죠. 예. 근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돼 갖고 노동자들은 혼을 내주고 예. 뭐 심지어 농민한테 물대포도 날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꾸만 국가의 역할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고 더군다나 그거를 삼권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 그 국회의원들한테 빨리 처리해라 마라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그분 표현 그대로 비상식적인 것이다. 이렇게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죠. 혼이 비정상인 경우신데 우리 혼이. 국민들 혼이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몰려대고 우리를 모욕하시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분의 혼이 비정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쨌든 조금 이 약간 이성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어떤 것 이전에 약자를 보호하는 게 법이 돼야지 자꾸만 약자를 때려잡는 게 법이 되면 예. 그러면 어떻게 법치주의가 실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 따지면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늘려서 쓰게 해주겠다는 건데 재벌 대기업이나 사용자들이 이게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라고 우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예. 자기가 비정규직으로 몇 달만 일했으면 이런 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정말 비정규직으로 일해 보신 분이면 한 지금 그 예. 2년도 얼마나 한이 맺히는지 그러니까.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마 미생이나 만화 미생을 안 본 거예요. 청와대로 미생 만화를 보내주고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봐라. 장그래가 얼마나 그 2년간 피가 마르고 그럼요. 애가 타는지. 그럼요. 예. 그리고 KT에서 이제 그 이석채 회장 시절이죠. 그러니까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좋은 일자리 만들라 그래 갖고 그 일종의 이제 그
좋은 고졸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런 게 이제 또 이명박 정부 때 또 네, 막 이쪽에 그런 이제 식으로, 예. 이 보여주기 행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KT가 이제 낙하산들이 회장을 하니까 얼른 그런 비슷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정규직보다도 맨 처음 급여가 적어요. 예. 그래서 비정규직들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저는 비정규직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 급여가 주는 걸 감수하면서도 이 좀 어떻게 보면 중규직 비슷한 이런 예. 정규직 자리에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월급이 줄어드는데도 오니? 그랬더니 답변이 형 정규직 아니면 장가도 못 가요. 월급이 줄더라도 정규직이라 그래야 결혼할 수 있어요. 이럴 정도로 정말 이 비정규직들이 한이 맺혀 있는데 예. 차라리 월급이 줄더라도 그럼요. 예, 정규직이라고 잘리지 해야 않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뭐 4년으로 연장한다. 이거 뭐 사람 잡는 얘기죠. 제 친구도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신부 될 사람들 상견례 했는데 물어보면 말이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근데 혹시 회사는 정규직이신가요? 네, 애국계 그 회사 다니는 친구인데 와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걸 물어볼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예, 이게 엄연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혼수가 없어지고 정규직이 혼수인 거예요. 정규직이 그렇죠. 세상에 예. 이렇게 비참한데 그러니까 2년에서 원래 상시지수 업무는 정규직으로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건데 2년 쓴 것도 부당한데 그리고 자른 것도 부당한데 4년까지 써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결혼을 못 해요. 그러면 출산 못 합니다. 예. 그럼 인구 절벽 당연한 겁니다. 지금 예. 이거 뭐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2년으로 쓴 것도 상시 지속 업무라면 폐지해야 됩니다. 비정규직으로 예.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상시지수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것인데 이걸 4년으로 늘려놓고 노동개혁이고 뭐 청년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건 정말 좀 너무 아닌 얘기죠. 예. 어제는 심지어는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위한 법안이고 청년을 위한 법안인데 그런 말까지 해서 그런 망발까지 국민들 오해하고 있대요. 국민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현실을 너무 모르세요.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한테 월급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요. 이래가지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월급이 줄어드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정규직이라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해서 정규직을 지원하는 비정규직으로 4년 5년 근무했던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건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 아니라 간접 고용이니까 막 이 회사 저 회사에 옮겨다닌 예.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경력 다 까먹어가면서도 정규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결혼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예. 하는 정도로 이게 정말 아주 절박한 문제인데 이런 거를 정말 쉽게 처리하면서 국민을 위한다, 비정규직을 위한다. 이거 정말 너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을 잠시 그만하시고 어디 혹독한 편의점이라든지 카페, 식당 이런 데 가서 한 6개월짜리 비정규직 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땀을 한번 흘려보고 사용자나 자본가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피눈물 나고 힘든 일인지. 그래서 그리고 바로 잘리는 경험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예, 그러면은 국가를 그런 일을 위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예, 국가를 위해서는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분을 고용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근데 그럼 계속 우리 국민들이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 뽑아서 고용한 꼴이 됐는데 이렇게 말 안 듣는 봉사 심부름꾼은 잘라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님?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문자 중에 하나가 네. 이 정치인과 남편의 공통점. 정치인과 남편의 공통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고집부리다 결국 패가 망신한다. 뭐 이런 쭉쭉쭉쭉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남편은 자르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정치인들은 임기 끝나면 자동으로 잘린다. 예. 이게 참 큰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5년 너무 길긴 하지만 그나마 이게 5년이라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3년 지났어요. 다행이에요. 아이고. 네, 반 넘어간 게 어딥니까? 이제 3년 지나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따위로 할 거면 저는 당장 그만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거의 뭐 온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몰지를 않나. IS로 몰지를 않나. 그다음에 그다음 파견직도 좋은 거라고 또 우겼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번 파견 당해봐야 돼. 그래서 진짜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녀봐야 그 서러움이 그 노동이 얼마나 서러운 건지. 그럼요. 지금 KT 계시면서도 온갖 파견직이라는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KT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예. 이제
똑같이 인터넷 고장 같은 걸 고치는데 예. 어떤 사람은 직원이고 예. 어떤 사람은 자회사의 직원이고 예. 어떤 사람은 간접 고용입니다. 예. 예. 근데 이 일을 똑같이 하는데 전부 다 소속이 다르고 당연히 급여도 다르죠. 급여도 다르고. 예. 그리고 이럴 때 이제 간접 고용인 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나가서 이제 KT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혼이라도 하려 그러면 요즘에 다 묻습니다. 정규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묻습니다. 예. 이런 같은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 이런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게 정치인데 예. 이런 사람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KT 다니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KT 직원이 아닌 거예요. 어디 다른 회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급여도 좋고 네. 그 중간에 파견 회사가 사실 그 노동자가 받아야 될 급여를 중간- 떼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 착취한 착취하는 거죠. 건데 네. 그게 아무튼 어제 그랬다니까요. 대통령이 국민들 오해하고 있다. 다 비정규직한 법이고 난 정말 그 청년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열이 받는데 이번에도 전부 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 보건의료를 민영화하는 법도 청년을 위한 법이다. 이번에 이 노동악법도 청년 타령을 또 했어요. 네. 청년을 위해서 빨리 처리라고. 입만 열면 청년인데 사실 무슨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 시장이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 이야기 하니까 무슨 범죄니 뭐 아편이 이렇게 지랄을 떨면서 그 정부 여당이란 작자들이 그러면서 무조건 자기들이 추진한 법 다 청년을 위한 거로 거짓말을 치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애가 둘 다 대학생인데요. 1학년 한 학기를 마치면 벌써 취직 걱정을 하더라고요. 딱 채만 한 학기 동안은 네. 좀 조금 놀다가 네. 바로 방학 동안부터 막 이제 그런 걱정과 네. 그 우려가 이제 들어오는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진로를 걱정한다 이런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닥치는 대로 해결한다 뭐 이런 거고. 예. 웬만하면 취직된다. 예, 취직은 걱정이 예. 없으니까요. 예. 예. 그래 이제 다 놀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뭐 한 4학년쯤 되면 진로 걱정하지. 그렇게 1학년 때부터 그런 경우가 아닌데 정말 제가 제 애를 봐도 참 너무 애들이 희망을 못 찾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저는 솔직히 우리 애들한테 너 취직 빨리 해서 아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네. 얼마나 그 청년들 분위기가 정말 침울한가 하는 걸 제가 제 애를 통해서 아주 단박에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통신공공성 포럼 이해관 대표님과 통신 이슈를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먼저 우리 KT에서 이해관 대표님 어떻게 부당한 해결됐는지 최근에 정세가 아주 노동학법을 야당에게 강요하고 국민에게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 대표님 요 정도로 하고 근데 너무 지금 야당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막을 수 있을까 걱정인데요. 난리가 참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그렇죠? 문재인, 안철수 이 정도 왜 이렇게 싸우는 거죠? 대통령도 걱정이지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이 이렇게 국민들을 걱정시키면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고 야당은 완전히 그 분노랑은 좀 다르지만 뭔가 좀 왕짜증, 그렇죠. 걱정, 뭐야 이거? 그러니까 막 이런 느낌. 정말 헬조선이란 말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답답한데 이를 막고 좀 대변해줘야 될 사람들이라도 좀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 희망 걸고 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도 거기서 이제 뭐 큰 차이 안 나게 비리비리하니까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왕짜증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질이 멸렬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요즘 뭐 정의당이나 녹색당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당원이 많이 늘어난다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겠죠 아무래도.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뭔가 전 국민이 변비에 단단히 걸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느낌이 굉장히 느낌이 안 좋아. 전체적으로 기운이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러다가 이제 방구가 좀 큰 게 한번 나옵니다. 예. 저는 뭐 거기에 기대를 걸어야지. 뭐 찔끔찔끔 뭐 무슨 희망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은 이런 분위기다. 그래서 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뭐 등장을 하든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그나마 갖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질이멸렬하니까 우리 대표님이 또 정치사회 평론도 하시는 분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일각에서는 정의당, 녹색당, 천정배, 신당 다 합쳐가지고
좀 제대로 된 개혁 야당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그건 어떠신가요, 대표님?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네. 제3지대 네. 지금 뭐 양극화가 핵심이잖아요. 다른 네, 것 네. 이전에 양극화, 네. 신빈곤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좌우로는 뭐 오랜 기간에 걸쳐 갖고 복잡한 뭐 노선 논쟁이 있었으니까 다 떠나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대 연대를 한번 하자. 이런 정치 세력 같은 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국민적 지혜와 힘이 모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반새누리, 네. 비새정치, 네. 그다음에 나머지가 다 모여서 다 모이자. 제대로 된 기억 정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들께서는 뭐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이대로 가면 너무 희망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온다. 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적극 지지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답답한 마음은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뭐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대로라면 누가 제1야당에 희망을 걸겠어요. 매일처럼 자기들끼리 싸우지. 박근혜랑 싸우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정책 내세워서 관철시키라니까 정부 여당이 예산안 무기로 내세웠다고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다 테러방지법, 요 국정원 완전히 국정 날개 달아주는 법이거든요. 이거 다 어찌됐든 뭐 처리한다고 합의를 해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박근혜가 처리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야당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다.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거다라고 하는데 벌써 언론이나 박근혜부터 처리한다고 합의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그런 빌미를 줘버린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저도 새정치민주연합 욕 좀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저도. 근데 예. 진짜 국민적 정서로만 얘기하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YS나 DJ 같은 양반이 지금 야당 대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뭐 모든 의안을 이거 미뤄야 된단 말이지. 사람까지 죽인 마당에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이런 무책임한 정치를 봐줄 수가 없다. 이런 정도 하고도 남았을 만큼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거꾸로 이제 야당이 거꾸로 몰리는 왜 약속해놓고 합의 처리하기로 해놓고 합의 안 하냐 이렇게 몰리는 이런 정말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무능력한 것이다. 야당의 정치 지도력이 너무 무능한 것이다. 라는 얘기 외에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답답합니다. 그래도 뭔가 희망을 만들어야 돼.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과 경찰의 어떤 인사도 백남기 어르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병문안도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무도한 정권이 어디 있는데 야당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네, 답답하죠. 그런 면에서 너무 그야말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자기 정치에 이렇게 이제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만 해도 웬만하면 저는 범야권이 다 분발해서 연대에서 잘하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뭐 이렇게 제1야당이 좀 아쉬워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비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저도 모르게 제1야당 이대로 안 된다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때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제3자로서 보시기에. 뭐 여하튼 정의당이 이제 많이 진보정당 운동도 저는 이제 많이 왜소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좀 더 분발해다, 좀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민생 문제나 이런 게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이 늘은 겁니다. 여기에 국가가 정치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주특기가 사실은 진보정당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에서 진보정당 운동이 이제 굉장한 성장세를 겪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탓이기도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너무 왜소화돼서 이걸 중심으로 이 엄청난 민심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민심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저는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시고요. 저희가 무슨 이해관 대표나 저나 정치평론이 전문은 아니어서 그냥 혹시 조금 생각이 다르셨다 하더라도 답답한 마음으로 제1야당을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그런 지적을 좀 해봤다 치고 제3세력들도 정의당이랑 뭐 녹색당 또 뭐 천정배 신당도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지금 최대 통신 세계에서 최대 쟁점이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꼴깍 먹으려고 지금 먹기로 네, 한 거죠. 먹기로 한 거죠. 이거 뭔가 문제되는 거아요 뭔가 뭐 안 그래도 SK텔레콤이 지금 통신 세계에서 절대 강자에다가 지역방 그 IPTV까지 하고 있잖아요. SK 그렇죠. 브로드밴드가. 근데 CJ 헬로비전이 알뜰폰도 하고 인터넷 사업도 하고 지역 방송도 하는 데잖아요. 케이블 방송까지.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먹으면 뭐 통신 방송 초고대공룡이 들어선다 이런 지역이 많은데 네. 대표님이 뭐 반대하는 캠페인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뭐 복잡한 얘기를 할 것 없이 이제 정말 국민의 절대 다수가 SK 그룹에 돈을 내지 않고는 이동 전화도 할 수 없고 네. TV도 볼 수 없고 인터넷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SK 천하. 그렇죠. 오, 굉장히 간단해져. SK 1인 지배하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어떤 이제 문제가 우려되느냐? 이건 뭐 무슨 추상적인 얘기할 것 없이요. KT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이폰을 KT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으로는 제일 처음 2009년에 도입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삼성이랑 KT가 굉장히 불편해졌었습니다. 네, 굉장히 불편해졌었죠. 그때 삼성 가급적 아이폰이 늦게 들어오면 그렇죠. 저기 삼성폰으로 파니까 그렇죠. 국내에서. 예. 예. 그때 이제 삼성에서 스마트 TV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예. 그 스마트 TV를 사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삼성 서버에 있던 영화를 뭐 몇백 편 공짜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KT가 삼성전자 서버로 접속하는 걸 KT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는 걸 막았어요. 왜 막았냐? KT가 서비스에서 돈을 버는 그 VOD 서비스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와 이제 중복되니까 예. 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삼성이 공짜로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망을 삼성전자에 접속하는 걸 막았습니다. 이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망 중립성 논쟁이 아주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 스마트 TV를 샀어도 네. KT망을 이용하고 있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은 예. 삼성 TV만 이용했지 예, 그렇죠.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영화를 하나도 볼 수가 없게 예, 그걸 막았다. 이제 막았었던 거죠. 망 예. 중립성을 위배한 거네요. 위배한 거죠. 예. 예. 이런 게 이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그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아, 이 망을 특정 회사가 갖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예. 근데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SK는 지금 뭐 우리 천하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이동통신에서 과반수를 넘긴 가입자를 보유하고 예. 있는 회사란 예. 말입니다. 이런 정도 회사가 지금 인터넷, 케이블 TV, IPTV 이런 것들을 다 망을 장악하고 있을 때 앞으로 이제 그 SK에 돈을 갖다 바치지 않고는 내 망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이제 반드시 그런 벌어질 사태도 것이다. 있을 수 있고 네. 아무래도 통신, 방송 여기에서 다 경쟁이 다 둔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강자가 들어섰으니까 행포를 부리기 좋은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독과점 상태가 돼가지고. 그럼요. 그 실제로 이제 그 더구나 이제 CJ 헬로비전은 그 이제 팔고 CJ는 이제 컨텐츠에 집중을 하고 네. 그 이제 SK는 망에 집중을 하고 네. 이렇게 되면 두 회사에 의해서 정말 컨텐츠 강자, 망 강자 이게 이제 완전히 돈벌이 하는 기업인데 두 기업 다 아시다시피 그 오너들이 감옥을 들락거린 예. 이런 데란 말이죠. 재밌죠. 예. 최태원 씨, 이재현 씨. 네. 예.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망을 맡길 수 있느냐에 대한 저는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라도 정말 이런 비윤리적인 경험을 그 오너들이 행한 이런 데다가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네트워크를 다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예. 거에 대한 뭐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CJ 그룹은 ENM 중심으로 이제 컨텐츠를 이제 해서 그렇습니다. 영화든 TV 콘텐츠든 뭐든 거기를 내용을 장악하고 네. 그것은 이제 그다음에 공급하는 망이나 플랫폼은 이제 SK가 다 장악해서 네. 벌써 이제 CJ 헬로비전 여러분 뭐 헬로비전이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CJ는 잘 아시면 헬로비전이니까 알뜰폰 1위 회사고요. 그다음에 지역 케이블도 1위 회사입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돼요. 인터넷도 깔고요. 그러니까 그곳을 SKT가 꿀꺽 먹어서 통신 시장도 한 50몇 %로 점유율이 올라가고요. 왜냐면 알뜰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IPTV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케이블 방송까지 소유하니까 KT가 사실은 IPTV가 제일 센데 그다음에 KT가 이제 IPTV와 네. 스카이라이프까지가 네. 1등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맞먹는 거대 존재가 되고 거기에다가 재벌 대기업이 지역 케이블 방송을 하게 됩니다.
IPTV는 그동안 자체 방송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편성을 못하고 공급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CJ 헬로비전이 그 각 지역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통신 재벌이 지역 방송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려가 굉장히 많죠. 예. 그럼요. 당연한 예.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정말 이번에 인수합병함으로 인해 갖고 SK는 그 지역에서 방송 물론 이제 이게 뭐 보도를 뭐 이렇게 막 논평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뉴스를 하는 업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방송이 뉴스를 하잖아요. 그 네. 헬로비전 그다음에 뭐 CNN, 네, 티브이도 맞습니다. 보면 예. 뉴스도 나오고 자체 제작 방송도 나와요. 예, 그런데 예. 이제 논평은 못하고 이제 예. 스트레이트만 하게 되어 있다 예, 그러는데 예. 어쨌든 아주 자연스럽게 방송에도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재벌 방송국.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종편이 등장한 이후에도 우리 사회 정치 지형을 굉장히 왜곡시키는데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또 재벌들이 지역 방송을 차지한다. 이랬을 때 우리 사회의 그 소통 구조나 여론 형성 구조가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돈 주고 뭐 샀는데 뭐 끝 아니냐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인허가 과정에서 매우 그 사회적 공론 이런 과정이 아주 치열하게 좀 있어야 될 문제다. 이게 예.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 우리 방송법 체계가 대재벌은 방송을 못하게 해놨는데 그렇잖아요. 언론을 못하게 네. 신문이라든지. 근데 사실상 지금 신문들이 종편으로 진출해서 방송을 먹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재벌인 SKT가 이제 통신을 넘어서 방송까지 먹으면서 지역 방송까지 한다. 그렇죠. 여론 왜곡도 심해질 것 같고 소비자들도 결국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그럼요. 네. 지금 이 노동법 문제만 해도 아까 모두의 우리가 이제 주고받은 얘기대로 이것을 이제 세세히 분석하면 무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은 국민이 진짜 이렇게 믿게 된 데는 그 종편들의 아주 그 편향된 이런 정보 제공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더 심해진다. 그럼요. 일단 이동통신비 때문에 걱정 많고 돈을 많이 내니까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알뜰폰까지 먹으면 점유율이 50 몇 프로로 더 올라간다는데 몇 프로가. 네, 맞습니다. 더 그러면 더 행포를 부르지 않을까요? 요금 인하도 안 하고 지금도 그러는데 앞으로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뭐 SK가 원하는 대로 요금이 가는 거죠. 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통신업이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진입 장벽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 이동통신 말 나온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닌데 결국 못 나오거든요. 한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네, 못 못 나오죠. 예. 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있는 거라도 잘 경쟁할 수 있게 정부가 해야 마땅한 거지. 예. 있는 것도 줄여갖고 막 인수합병 해갖고 더 줄인다. 이러면 점점 독과점이 심화되고 예. 이러면은 그 요금 안 내려가는 거 이제 뭐 천하가 다 아는 건데 예.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정부에서 이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뭐 인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시민사회의 일관된 요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심사 남아 있는 거죠. SK텔레콤이 네, 맞습니다.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뿐이지. 예, 두 회사가 예. 합치겠다라고 합병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 발표를 한 것이고 이거는 미래창조부와 방통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예. 그다음 사안이죠.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도 받는다는 것 같던데. 네, 그런 거 그렇다고 합니다. 공정위 미래 방통 다 거쳐야 된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통신 시민단체들, 네. 그다음에 언론단체들 다 같이 반대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하기로 네.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KT 세노조도 반대하고 예, 맞습니다. 통신공공수 포럼에서도 반대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특히 언론 쪽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망을 갖고 있으면 그 왜 요즘에 그 집에 안테나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공중파로 TV 보는 집이 없잖아요. 전부 다 IPTV 또는 예, 케이블 방송. 방송으로 예. 둘 중 하나는 가입돼. 그렇죠. 스카이 그렇죠. 위성 방송이나.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맨 처음에는 공중파 방송들이 절대 갑이었는데 컨텐츠를 이제 팔아먹는데 요즘에는 이제 점점 더 이 통신사들이나 케이블 방송사들이 몸집이 커지니까 갑을 관계가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SK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자가 또 이제 CJ 헬로비전을 인수하면 KBS 자체도 이 컨텐츠 협상에서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방송비라 그러나요? 예. 왜 이 공중파 방송 보려면 돈 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걸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선 방송료 시청료, 예, 시청료를 올릴 그다음에 수밖에 없다는 거죠. BOD 비용 뭐 예. 여러 가지 다 있죠. 예. 예, 이런 거 저런 거를 감안하면 언론 노조도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KBS도 점점 더 이제 사적 방송에 예. 잠식당하게 된다. 더 이상 뭐 어쨌든 지금 KBS, MBC가 공영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어쨌든 공영 방송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위협받게 된다. 예. 뭐 이런 심각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가 확실히 그 말씀이 맞는 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TV 생방송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온갖 스마트 기기로 자기가 편한 시간에 보고 싶은 시간에 다시 보기로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TV와 시청자가 직접 연결돼 가지고 TV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다시 보기 서비스의 수단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SK텔레콤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예. 그렇게 장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재벌들의 예.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예. 이제 공중파를 그러니까요. 시청자들한테 핸드폰으로 다시 보거나 예. 집에서 TV로 다시 보거나 전부 다 IPTV나 지역 케이블 방송이나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다시 봐야 되는데 그 모두를 SK텔레콤 장악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TV를 전혀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뭐 이 CJ에서 만든 신서육이라는 뭐 이렇게 그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CJ에서 신서육? 서육이 신서육이. 아, 신서육이. 네. 예. 그런데 그게 패키지 광고 단가가 공중파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만큼 신서유가 지금 TV 드라마인가요? 아닙니다.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오락 예, 프로그램. 저는 TV를 전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예. 보는데 네, 모르겠네요. 예. 강호동 씨, 뭐 이수근 씨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예, 뭐 그 서유기 루트를 따라서 막 이렇게 이제 관광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인가 봅니다. 예, 그런데 그 광고비가 그 뭐 공중파 방송의 모 프로그램보다 더 그 광고 단가가 그러면- 올라갈 정도로 예. 시청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나마 공영 방송 체제로 방송에 이제 공공성이 근간이 있네. 뭐 지금 뭐 보도는 엉망이지만 편파 보도지만 이제 통신 재벌이 방송까지 먹어가는 세상이 됐네. IPTV로 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케이블 방송도 먹어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심각한 문제냐면은 이제 일본의 이대호 선수가 그 뛰고 있는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예. 통신사입니다. 그렇죠. 소프트뱅크. 예, 거기서 이제 그 노인 케어용 로봇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뭐 노인네들 혼자 사실 자식들은 다 서울 가고 뭐 이런 집들 많잖아요. 예. 그 노인네들을 놀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돼 갖고 뭐 아침에 표정 보고 노인네가 꿀꿀하다 그러면 뭐 자식한테 전화도 연결해주고. 저도 뭐 이제 그런 반성이 많이 들던데 사실 자식들이 뭐 부모한테 전화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또 예? 남자들은 특히. 근데 그런 거까지 이제 할 만큼 노인 케어 로봇이 이제 이미 시판이 되고 있고 예. 상당한 호응을 얻는다 그러는데 예. 문제는 앞으로는 지금 당장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던데 앞으로는 그 로봇이 물건을 판매까지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이제 그 플랫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부모님 도와주는 척 하다가 그렇죠. 아, 물건까지, 할아버지 오늘 예. 기분도 꿀꿀하신데. 뭐 사세요. 예, 뭐 하면서. 저 녹용 저기 뭐야 십전 대보탕이라도 한 잔 드시죠. 오케이 해버리면 그럼 오케이 하면 이제 바로 이게 결제까지 돈이 돼갖고 결제가 되네. 예. 빡 날라오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기술적으로 당장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예. 뭐 핀테크 기술이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을 아주 비윤리적인 행위로 감옥을 들락거리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속 맡겨야 되냐. 이런 문제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당장 언론사 노조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제 컨텐츠의 중립성이나 이런 게 예.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걸 훨씬 더 넘어서 갖고 미래를 좀만 한 10년 후만 봐도 아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 대두될 것이다. 라는 예. 면에서 저는 이번 그 SK가 CJ 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한 문제를 두 회사 간의 합병 조건이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망을 재벌들이 갖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독이 될 수 있는 문제냐. 또 플랫폼 사람과 그 이 뭐야 미디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특정 회사가 독점하게 되는 걸 우리 사회가 용인할 것이냐. 이런 문제의 관점에서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 언론노조뿐만 아니라 많은 통신시민단체들 참여연대까지 다 반대 기자회견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반드시 정부에서 인가를 안 해줄 텐데 이 박근혜 정부가 인가 안 해주고 있으면 이미 SK텔레콤이나 CJ로부터 로비를 엄청 당하지 않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로비하면 SK텔레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학 이론에서는 합리적 무시라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은 두 회사가 합병돼 갖고 당장 손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국민들도 그렇죠. 다 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독점이 심화되면 우리의 이용권이 좀 침해되고 선택권이 줄어든다. 나중에 이놈들이 올릴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생각 그런 걱정은 하지만 당장 피해가 되는 당장 뭐가 되는 건 이득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약간 불만은 있지만 합리적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요걸 합병시키면 떡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SK나 CJ 그룹은 물론이거냐. 요걸 인허가 하는 사람들을 다 구워 삶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이제 참여연대나 통신공공소 포럼에서 통신비 인하 운동 수도 없이 해보지만 통신비 인하 운동 죽어라 해도 정말 1년에 그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게 뭐 10,000원, 20,000원이라면 1년에 당장 한 가입자한테 1,000원만 더 뽑아 올려보십시오. 5천만 가입자인데 통신사들은 정말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그 통신비를 더 뽑아내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비대칭성 때문에 이 통신비 인하 운동이 잘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인수합병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는 하지만 이건 어음이고 두 회사와 이 규제 당국은 합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떡고물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현찰인데 당연히 그쪽은 뭐 그냥 죽기 살기로 밀어붙이겠죠. 참 아무튼 통신 소비자 운동체 계속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튼 저희 힘이 미약하고 저희도 노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신공공성 포럼 이해관 대표님과 방송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좋은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입자가 5천만이 아니라 5,800만까지 돼버렸어요. 그렇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근데 통신비 진짜 인하 안 하네요. 그렇죠? 단통법 1년 되고 이제 2년째 돼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평가는. 일단 SK텔레콤의 CJ 인수는 강력히 반대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대한민국 통신비만큼 참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람도 참 없는데 모든 국민이 다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비싸고 그러니까요. 모든 정치인들이 또 이걸 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안 하면 또 차라리 나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는데 당연히 공약이 있었고. 또 쌩까고 있죠. 그렇죠. 쌩까고 있죠. 지키는 공약이 없어 이 사람. 보나 마나 내년 4월 총선에도 다 들어갈 겁니다. 들고 나오겠죠. 다 들어갈 겁니다. 근데 새누리당이 통신요금 기본요금 폐지 반대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렇죠. 이런 놈들을 아주 심판해 주세요. 그런데 법도 몇 번 법안도 많이 나와 실제로 단통법 같이 제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 내려가요. 정말 결국은 뭔가 가시적으로 인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찔끔찔끔 무슨 할인 조치가 있다는 식으로만 속인단 말이죠. 그렇죠. 네. 아예 통신요금 11,000원씩 부과하는 거 다 없애면 1인당 11,000원, 4인 가구면 한 달에 44,000원씩 빠지는데. 그렇죠. 그것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굵직하게 정말 이게 정직하게 그 통신요금이 우리나라가 비싼 것이다. 라는 걸 정치권이 판단했다면 아주 굵직굵직한 대책을 내줘야 됩니다. 찔끔찔끔 해갖고 통신비 인하를 하는 걸 우리 당이 애썼습니다. 플랜카드 걸 생각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피부에 느끼게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새정치연합은 야당은 기본요금 폐지 법안 냈고요. 또 정의당 특히 정의당에서 아주 그 파격적인 요금 인하안을 법안을 내긴 했는데 결국 이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됐죠. 요즘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이랑 해가지고 막 신받다 프로젝트하고 돌아다니시던데요. 캠페인도 하고 요금이나 서명도 막 받고 기본요금 폐지. 저도 이제 노동조합 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서명운동으로 어떻게 보면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제가 해봐도 통신요금 인하 서명운동만큼 일단 호응이 좋은 게 없어요. 국민들이 막 줄 서서 하세요. 이거는 참 열심히 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다 한마디예요.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 가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게 통신사 이거 도둑놈들이라고 이거 진짜 이렇게 비싸게 받을 수가 없다고 다들 한마디씩 하시죠.
진보, 중도, 보수가 하나 돼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캠페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재벌 대기업이 탐욕을 부리고 독과점 상태가 되고 SK텔레콤 중심으로 그걸 비화하고 있는 정부 일부 세력이 문제인데 이 통신비 인하 운동을 잘하면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 특히 남한 자본주의 체제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몇몇 재벌 대기업이 모든 걸 지금 장악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아까 삼성 스마트 TV 얘기한 것들 그런 망 중립성 얘기도 그런 건데 네. 이 망이라는 게 국민이 깐 겁니다. 이게 모든 우리나라의 통신망은 일본 사람들이 깔기 시작해갖고 이제 네. 그 이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 한동안 최신부가 있고 그동안 이제 지금의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에서 독점으로 깔았잖아요. 네. 이때 한 해에 매출보다도 더 많은 망 투자비를 쓴 적도 80년대 초반까지 많습니다. 예. 그럼 사람들이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매출 순이익이 아닙니다. 매출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해?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 거야? 그게 국민들이 전화 채권이라는 걸 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최신부였잖아요. 최신부 네. 전화국. 네, 정부가 그다음 아예 정부가 돈을 준 거죠. 네, 정부의 돈을 꿔준 거예요. 국민이. 꿔준 거죠. 네, 국민이 꿔준 그렇죠. 돈으로 한 거란 말입니다. 24만 2천 원씩 냈잖아요. 네, 예전에 맞습니다. 신혜전화 설비비라고 24만 2천 원씩 그렇죠. 내셨어요, 다들. 네. 예. 그런 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진짜 이게 이 대한민국 망이 이제 세계에서도 제일 우수한 통신망인데 이 망의 출발이 국민으로부터 돈을 꿔서 한 건데 네. 이제 와가지고 다 민영화 됐다고 해서 이거 다 우리 거니까 우리 돈 버는 데만 쓸래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언제까지 또 이것도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이게 요금이 이제 옛날처럼 비싸지 않았다면 모를까. 지금은 4인 가족이면 진짜 웬만하면 특히 이제 애들이 좀 청소년기를 넘어섰다. 이러면 진짜 아주 뭐 이거 코피 나요. 한 정말. 3, 40만 원 나오죠. 예, 30만 원이 상 나옵니다. 3, 40만 원 나옵니다. 아니 이게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도로는 사실상 다 국유화 또는 공공재 가지고 그렇죠. 특별하게 고속도로가 아니면 통행료를 안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통신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뭐 다 그 무상으로 하고 다만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개념처럼 그렇죠.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일부 비용을 낸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하면 안 되나요? 그 뭐 이제 네. 그게 시민사회 안중에도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본 요금을 지금 이제 우리가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지만 기본 요금을 받으려면 기본을 뭘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택시도 기본 요금 얼마까지 기본 요금만 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려면 전 국민한테 얼마로 기본은 줘라. 그 데이터를 이런 요구도 이제 지금 시민사회에서 하고 근데 있는데 300메가밖에 안 주잖아요. 지금 데이터 요금 이제 300메가. 제일 적은 게 그렇죠. 카톡만 네. 해도 없어지는 거. 그게 딱 카톡할 정도죠. 그러니까. 네, 네. 한 1기가는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1기가를 내놔라. 네. 저희의 주장 1기가를 그렇죠. 내놔라. 왜냐하면 예. 이 망이 깔리는 데까지 국민 기여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미 뭐 민영화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돈 벌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이 됐느냐라는 걸 따져보면 이게 오래전 얘기도 아니거든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재산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 달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도로처럼 통신도 똑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니까 일상적인 것은 자유롭게 무상으로. 다만 고속도로 갈 때 우리가 통행료 내는 것처럼 그 무선 데이터 통신에서 많은 데이터를 쓰는 경우에 일부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그럼요. 똑같은 개념으로 설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릴 때 애들한테 밥 안 준다 그러면 애들이 겁먹었지만 요즘에는요 스마트폰 뺏는다 그래 보세요. 완전히 애들이 자지러집니다. 예, 예. 뭐 싹싹 빌어요. 이게 필수 상품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생존제, 그러니까 생활제도 아니야. 생존제, 생존에 반드시 필요해. 그리고 예. 그 애들의 경우에는 이게 아니면 사회적 관계망조차도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예. 고립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만큼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가 그런 중요성에 맞춰서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술이 진화해가지고 뭐 큰 돈도 안 들잖아요. 이제 원가도 사실상. 그럼요. 그쵸? 과거랑 비교가 예. 됩니까? 예. 예. 많이 이게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 그래갖고 예. 장비가 처리되는 용량이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내는 데 드는 요금은 아주 나날이 줄어드는 겁니다. 똑같은 예.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예. 오, 좋습니다. 뭐 무상통신까지는 아니어도 통신비 대폭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계속 애써 주시고요. 아마 우리 정치자들 조합원들께서도
통신공공성 포럼과 참여연대 통신비나 운동은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계실 겁니다. 네, 뭐 이건 네. 진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네. 최소한의 기본에 해당하는 이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말로 얘기하면 혼이 정상이라면 기본 요금은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분은 맨날 혼이 비정상인 일만 하고 계시니. 그러니까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가 제일 부담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해요. 예, 혼을 정상화할 게 아니라 기본 요금을 없애는 이런 정상화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이해관 대표님하고 KT에서 어떻게 쫓겨나게 되셨는지랑 그다음에 이 노동학법 워낙 강하게 저쪽에서 거짓말로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봤고 거기에 특히 SK텔레콤이 CJ엘로비전 인수하는 건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재앙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적극 반대하자. 그 이야기다가 거기에 이제 단통법 1년 맞이해가지고 지금 이제 단통법 이제 1년 2개월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단말기 가격도 너무 비싸지 않아요, 대표님? 다른 나라에 해결 안 되는데요. 다른 나라 다 비싸다고 다 확인됐잖아요. 네, 정말 이게 삼성전자를 위해서도 네. 꼭 필요한 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한중 FTA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샤오미 이런 게 물밀듯 들어오면은 네. 그냥 무너집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갖고 떼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경쟁이 약화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당장 팍 내리는 게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인하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비싸게 안 팔면서 이거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위해서라도 단말기 요금 내릴 계획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삼성이 이제 아이폰하고 경쟁을 하는데 그럼 아이폰하고 경쟁은 아이폰은 이제 브랜드라든지 어떤 성능으로 이제 승부를 거는 거니까 아주 극히 일부 제품에서 아이폰하고 경쟁을 고급 프리미엄 폰으로 경쟁을 하되 나머지 폰은 다 웬만한 건 전부 다 중저가로 내놔야 된다. 품질 차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컬한 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삼성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업이에요.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은 비교 우위론에 입각해서도 우리나라 통신비나 단말기 값이 제일 싸야 정상이에요. 근데 두 개 다 제일 비싸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야말로 그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짬짬이가 되고 그 독과점과 규제 당국이 그런 거에 노란한 데 따른 아주 전형적인 재앙이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역시 같아요. 휴대폰 역시 삼성전자, LG전 딱 두 개사만 독과점 상태에 있으니 우리 국민들만 굉장히 이제 봉이 되어 있는 건데 저희는 계속해서 단말기 대폭이나 통신 대폭이나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해관 대표님과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